자, 본문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세 번째 소 제목을 먼저 볼까요? 자, 영어는요, 이발부는 뭐야? 진화하답니다. 진화한대요. 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요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합니다. 자, fit는 어디에 어울리다, 어디에 뭐하다, 맞추다의 뜻이 있어요. 맞추기 위해서 진화한대. 어디에 맞춰요? Local reality, 지역의 어떠한 리얼리티는 현실이죠. 지역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앞서 본문 2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여러 나라에서 뭐하다? 영어가 사용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러한 여러 나라들의 어떤 지역적 현실을 뭐하다? 맞추기 위해서 영어가 뭐하다? 진화한다 라는 뜻이야. 자, 소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부분 빵꾸 뚫어놓고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제목이 뭐게요? 라고 하는 제목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내용 보시고 신경 써 주시고요. 빈칸이나 제목 찾기 문제. 자, 그렇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뭐 할 때, 뭐 할 때 한 언어가 is adopted야. adopt는 채택하다의 뜻이 있죠. 태가 수동태니까 한 언어가 채택되어질 때 어디에서 in a specific regions, 특정한 어떠한 지역이나 병렬이죠. 그 다음에 뭐야? 공동체. 그죠? 공동체에서 채택되어질 때, 영어처럼, 앞서 말했던 그 영어처럼 한 특정 언어가, 한 언어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채택되어질 때, 자, 뭐다? 주어 자리에 떴죠? 뒤에 투부정사가 뜨긴 떴는데, 그 앞에 지금 for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일반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주어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명 투부정사의 뭐야? 의주,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natural, 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자연의 그러지 마시고, 자, 뭐가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자, 이시 가리키는 건 제가 이제 표현을 표현을 안 해놨는데 language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뭐야? language를 뜻해요. 자, 자연스러운데 뭐가 자연스러워? 그것이, 즉 한 언어가 잘 적어놔요. 뭐하다? undergo는 뭐야? 겪다네요. 겪다. 한 언어가 겪는 것은 당연해요. 뭘 겪어? 변화들과 modifications, 복수네요. 수정이죠. 변화와 수정을 겪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어떤 한 언어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채택이 되면 그 언어가 뭐하다? 변화나 수정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대요. 당연하대요. 이런 말이야. 해석부터 하고요. 자, 그러면서 as는 부사절 접속사, 이때는 접속사로 쓰였고 뜻은 뭐뭐함에 따라야, 뭐함에 따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utilize 하면 이용하답니다. 그 언어를, 즉 채택된 언어죠. 그 언어를 이용함에 따라 말이죠. 자, 이때 투부정사. 이때 이제 투와 동사 원형의 거리가 떨어져 있죠. 뭐 이런 걸 분리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럼 몰라도 돼요. 그 사이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다.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자, 뭐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야, 보다 더 정확히, reflect는 반영하다야. 자,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 their를 가리키는 건 뭐야? local people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의 어떠한 daily, 일상의 reality, 현실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context, 맥락,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현실과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뭐하다? 반영하기 위해 그 채택된 언어를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 당연히 그것이, 즉 그 언어가 변화나 수정을 겪는 것이 뭐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가 특정 그 나라에서 채택이 되어졌어. 그러면 그 영어가 뭐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그 나라의 현실이라든지 문화적 맥락에 맞게 좀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자, 문법적으로 좀 먼저 살펴볼게. 구문풀이 잠깐 볼까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앞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 투부정사 앞에 뭐야?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때 for 플러스 명사는 뭐다? 투부정사보다 의미상의 주어다. 자, 그래서 밑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거고, 위에는요, 밑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죠. 자, 참고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이제 빨간색 친 부분은 다 중요하죠. 여기 태 조심해 주시고, 능동태 쓰면 안 됩니다. 수동태 써야 되고요. 언어가 채택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이 부분은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주관식 서술형 충분히 뭐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챙겨주시고요. 됐죠? 어휘는 뭐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linguistic change야. 어떤 언어적인 변화야. linguistic은 형용사죠. language의 형용사입니다. 언어의 어떤 변화가 take place 하면 여러분들 발생하답니다. 언어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자, across는 전치사로서 어디에 걸쳐서라는 뜻이야. 어디에 걸쳐서? various는 다양한이죠? 다양한 어떠한 측면에 걸쳐서 이 말이야. 언어의 다양한 어떠한 측면들에서 변화가 뭐하다? 발생한다 이 말이야. 무엇을 포함하여. 이때 including은 전치사야. 무엇을 포함하여. 뭘 포함하여? grammar, 문법이라든지 pronunciation, 발음이라든지 vocabulary,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everyday expression, 일상의 어떠한 표현들을 포함한 언어의 다양한 측면들에 걸쳐서 언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소리야. 채택된 그 언어의 문법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발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휘나 일반적인 표현, 일상의 표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소리야. 됐죠?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including 이하가 이 languag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aspect, 다양한 측면들을 꾸며준다는 거 좀 유념해 두시고요. 됐죠? 근데 그 변화가, 자, 앞에서 말했던 그 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변화가 particularly, 특히 뚜렷하다, 두드러진다 이 말이야. noticeable. 어디에서? vocabulary. 어휘에서 좀 뚜렷하다. 어휘에서 좀 두드러진다 이거야.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어디 부분에서 어휘 부분에서의 변화들이 좀 두드러진다 이 말이야. noticeable. 됐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영단어. 이 영단어가요. English vocabulary 영단어가 has been modified야. 자, 제가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별표를 쳐놨죠.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 우리 앞에 현재 완료 간단히 설명드렸고 현재 완료인데 그 끝이 be 플러스 pp로 쓰였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완료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당연히 has been pp 또는 have been pp가 되겠죠. 여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를 쓴 것뿐이고요. 해석은요. 되어졌다. 과거 시제니까 과거처럼 해석하시면 되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어휘가 has been modified, 수정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정되어져 왔대요.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이 뭐였다? 또 현재 완료 수동 만들어져 왔다 이거야. 이때는 주어가 복수니까 have를 쓴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져 왔다. within, 어디, 전치사죠. 어디, 안에서, 이런 뜻이야. 어디 안에서, 다양한 어떠한 종류들. 이때 different도 다른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세요. 다양한 variety가 뭐였죠? 종류였죠. 다양한 종류, 다양한 영어 종류에서 이 말이야. 앞에서 말했던 Korean English, Singapore English, Indian English,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어 종류에 있어서 새로운 표현들이 막 만들어진 거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은 요 부분 현재 완료 수동 꼭 기억해 두시고 주관식 서술형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단수니까 has를 썼고
여기선 복수니까 뭐야? have를 썼어요. 됐죠? 자,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얘들이 나오는지. 자, Indian English네요. 인도 영어죠. 인도 영어에서요. 용어, 어떤 용어네? prepon이란 용어. 인도 영어 중에 prepon이라는 용어가 있나 봐요. 단어가 있나 봐요. 맞죠? 이거는 코인 나오네요, 여러분. 코인. 자, 코인은 동전이 아니야. 물론 동전이라는 뜻도 있죠. 없을 리가 있나요? 초등학교 단어. 근데 이게 만들다, 뭔가를 주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였으면. 자, 동사겠죠? was coined니까. 이 prepon이라는 이 용어가, 즉 단어가 뭐였다? 만들어졌대요. 인도 영어에서. 원래는 이 prep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영어에는 prepon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인도 영어에서는 이 prepon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자, 이때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의미하기 위해서. 자,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기 위해서야? To reschedule. 야, reschedule은요, 제가 이제 일정을 조정하다의 뜻도 있고요. 일정을 앞당기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당기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리 때문에 앞당기다. 자, 이걸로 좀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뭘 의미하기 위해서 일정을 뭐하다 앞당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즉 prepone이란 인도 영어의 단어가 뭘 의미한다? 일정을 뭐하다 앞당기다라는 의미야. 그렇게 일정을 앞당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이 prepone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대요. 뭐로써? 이때 예전은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뭐뭐처럼, 뭐뭐로써 말이죠. 뭐로써? 반대로써 말이죠. 뭐의 반대야? postpone이라는 단어야. 이건 영어 단어죠. postpone이라는 영어 단어는 있습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렇죠. 미루다, 연기하다란 이 postpone의 반대로써 말이죠. 왜? prepone의 뜻이 보니까 일정을 앞당기다니까 미루다의 뜻을 가진 postpone의 반대로써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prepone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는 없었어. 인도 영어에만 존재하는 거야. 앞에서 그랬잖아. 영단어가 수정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한 사례잖아. 그지? 조금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풀이 있잖아요. 풀이. 접두어 풀이가 전에 이런 뜻이 있어. 전에. 그리고 폰이 여러분들 폰 P-O-N이 있죠. 이거 어근인데 이게 put 놓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놓는데 앞에다 놓는 거야. 앞에. 전에 놓는 거야. 그래서 일정을 앞당기다고. 여기 포스트본 보시면 이 포스트 있죠, 여러분들. 포스트는 뒤에야, 뒤에. 이게 풀이의 반대말이고요. 폰은 똑같이 뭐야? 놓다죠. 예, 푸세음이거든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뒤에 날짜를 놓긴 놓는데 뒤에 놓는 거야. 그래서 미루다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 영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 prepone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문법적으로는 뭐 이해는 되셨죠? 네. 문법적으로 여기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 네, 능동태 쓰면 뭐하다? 틀리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왔어요. For instance, 동의어, for example이죠. 연결사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문장 삽입도 괜찮아요. 어디 들어가게요? 라는 문장 삽입. 예를 들어 앞문장에 대한 얘기겠죠. 만약에 부사절 접사 한 모임이 뭐하다? 스케줄 됐어요. 스케줄. 아까 스케줄 sorry. 조심하셔야겠네, 이거. 여기 보시면 지금 이프절의 주어가 미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프절의 주어가 미팅이고. 자, 얘가 동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자, 주어 다음에 여기 ed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뒤에 동사가 있나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무조건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돼. 얘를 꾸며주는 뭐야?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 이거 뒤에 동사 있죠. 이건 묶어서 이렇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스케줄은 예정하다야.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 모임이 예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거니까 스케줄이야. 목요일에 예정된, 만약에 목요일에 예정된 한 모임이 이 말이야. 한 모임이 이렇게 된 거야. 됐죠?
is moved, 이동되어진다면. 자, 태도 수동태야, 지금. 이동되어지는데, 어디로, 언제 어디로 이동되어지는 거야? 수요일로 이동되어진다면. 즉, 그 모임의 날짜가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이동되어진다면, 이런 말이야. 그것은, 즉, 이 시가 가리키는 건 그 모임을 가리키는 거야. 그 모임은 생각되어진다. 프리폰드야. 프리폰이 뭐라고 써? 앞에서? 일정을 앞당기다니까 일정이 앞당겨진 과거분사 쓴 거야 여기. 일정이 뭐야? 앞당겨진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그것이 그 모임이 일정이 뭐하다? 앞당겨졌다고 생각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모로 좀 중요한 부분 문법들이 좀 있어요. 형광펜으로 좀 할까요? 우리? 여기 보시면 scheduled 써야 돼요, 여러분들. schedul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모임이 지가 예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거니까. 그 다음 if 절의 동사의 꼴도 moves, 능동태 쓰면 안 돼요.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 그 모임이 뭐야? 일정이 앞당겨졌다라고 뭐하다? 생각되어진다. 이거죠. 자, 능동태 쓰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형식 수동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좀 잘못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PP죠? 수정을 할게요. 주어 다음에 BPP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편하게 얘가 수동태잖아? BPP니까. 근데 뒤에 명사를 지우시고 여기다 과거분사라고 좀 적어주세요. 과거분사. 이거 얘는 틀렸습니다. 명사가 아니니까.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다시 적어보면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고 문장에서처럼 BPP가 나왔어.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BPP가 나왔어. 그럼 수동태를 해석하면 되죠. 그 모임이 생각되어진다. 그럼 갑자기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거의 90% 이상이 5형식 수동태입니다. 능동태에서 얘가 목적어였고 과거분사가 목적격 뭐야? 보어였단 말이야, 이게. 능동태에서.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돼? 뭐뭐가 뭐뭐 되어졌다고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긴 한데 지금 나왔어요. 여기 형태도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프리폰드입니다. 형광펜 칩시다. 놓친 것 같은데 여기도 프리폰드입니다. 프리폰드, 그냥 프리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모임이 뭐하다? 연기된 거니까 일정이 일정이 앞당겨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프리폰드를 써야 돼. 그리고 이건 5형식 수동태. 알겠죠? 이 부분, 요 부분 다 짧지만 여러모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법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대요. 그래서 인도 영어, 즉 뭐에 대한 예를 좀 설명하고 있어? 어휘 변화. 앞에서 이제 어휘 변화가 좀 눈에 띄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인도 영어의 한 예, 인도 영어에서 이 프리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형의 예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이번엔 홍콩 영어로 넘어갑니다. 홍콩 영어. 자, 홍콩 영어에서는 어떤 영어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볼게요. 홍콩 English speaker. 홍콩 영어 화자들은요. 화자야,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은 shout at all. 소리친대요.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쳐? 이 따옴표는, 큰 따옴표는 누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자, 뭐라고 소리치냐면 add oil이라고 영어로 말한대요. 자, add가 뭐하죠? 더하다죠. 더하다, 첨가하다. 맞죠? 오일은 기름이야. 기름을 첨가해라고 뭐하다? 외친대요. 자, 우선 해석부터 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add oil이라고 외치냐면 이때 투부정사도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encouragement, 격려와 지원, 상대방에게 격려와 어떤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add oil이라고 소리친대요. 근데 add oil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오일을 첨가해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게 왜 격려나 지원의 표현일까요?
자, 먼저 뒤에를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중국어에 가유라는 뜻이 있어요. 가유. 이 가짜가 무슨 가짜냐면 더할 가짜야. 제가 알기로는. 아니 말고요. 자, 유자는 기름 유자야, 이게. 중국어 이런 말이 있어. 가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중국어의 가유라는 표현이 뭐야? 힘내, 파이팅! 이라는 의미래요. 알겠어? 이 가유라는 중국어 표현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영어로 옮긴 거야. 더할 가, 더하다잖아. 기름류, 오일. 맞죠? 근데 사실은 add 오일은 순수 영어에서는 힘내라는 표현이 아닌데, 순수 영어에서는 오일을 첨가해라 이런 의미인데, 홍콩 영어 화자들이 이 중국어의 가유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야. 더할 가짜의 기름 유자. 그래서 이 add 오일이 힘내, 파이팅의 의미를 지닌대. 어디에서? 홍콩 영어 스피커들에게는. 그 얘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격려와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add oil이라고 외친대. 그러면서 뒤에 이제 콤마가 나왔죠? 제가 이제 표현을 못했네요. 이 콤마 뒤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화살표로 해놓긴 했는데, 자, 읽은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직접적인 번역이래요. 직접적인 번역. 자, translation은 번역이라는 뜻이야. 뭐로부터 해? 중국 표현으로부터 해. 중국어 표현이죠. 중국어 표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이래. 맞잖아. 이게 가유라는 중국어 표현이 있어. 이걸 그대로 영어로 표현한 거야. 직접적으로 옮긴 거죠. 뭐가요? 뭐가 중국어 표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이야? 바로 add 오일이야. 즉, 콤마 이하는 add 오일이란 표현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화살표 잘 따라오시고. 자, 콤마 위치 나왔죠? 자,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 듣기 싫은, 예. 목 긁히는 소리가 좀 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이네요. 그것은. 왜 그것은이야? 뒤에 동사 나오잖아. 됐죠? 원래. 자, 그 중국어 표현, 즉 가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중국어 표현은 원래 뭐였어? 멘트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민의 과거형이잖아, 민. 의미했어요, 이 말이야, 원래. 뭘 의미해? 주입하는 걸, 인젝트가 주입하다야. 주입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뭐를? 더 많은 가솔린. 가솔린은 뭐야? 휘발유입니다. 어디에? 엔진에 더 많은 휘발유를 뭐하다? 인젝트. 주입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뭐가? 그 중국어 표현이. 즉, 가유가.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때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법적으로 여기만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만. 콤마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비제한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자,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대신 비제한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콤마 이하는 누굴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 나오는 격려나 지원이 아니라 바로 add oil이란 표현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가 나옵니다. 자, in the Philippines 그랬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there is there라, 뭐가 뭐하다? 있다. is 쓰면 안 돼요. there is there라고 구문해서 누가 주어야? 여기 뒤에 명사가 주어져.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there라 합니다. 자, 필리핀에서는요, 많은 집들이 있대. 뭘 지닌? 더러운,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더러운 부엌을 지닌. 이때는 with가 뭐뭇을 지닌, 뭐뭇을 가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더러운 부엌을 가진 많은 집들이 있대. 부엌이 더럽대요. 여기까지는 뭐 영어 표현 그대로 해석을 한 거야. 더러운 부엌을 가진 많은 집들이 있대.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말이야. 즉, 이치이하는 누굴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 나온 더러운 키친이라는 표현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 더러운 부엌들은 이 말이야. 여기도 is 쓰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선행사가 복수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더러운 부엌이라는 표현은 아니래요. 실제로 더러운 부엌이 아니랍니다. 이것도 이제 뭐겠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필리핀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 dirty가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즉 필리핀에서는 dirty를 꼭 더러운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의미가 있는갑다? 사투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똑똑이들은 예측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때 dirty는 영어 표현에서 더러운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위치 쓸 수 있으나 대신 안 된다는 거 앞에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R을 적어야지 is를 쓰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 dirty houses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그랬습니다. 대신에 나왔습니다.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겠죠. instead, 대신에 그들이 누구야? 이 dirty kitchens라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야. 이 dirty kitchens라는 표현은 refer to 하면 뭐뭇을 뭐하다? 의미하다야. 자, 뭘 의미하나? 부엌들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야. 부엌들. 어떤 부엌들이냐면 명사 뒤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자, outside the home이니까 집 밖에 있는 부엌들을 의미합니다. 즉, 집 밖에 있는 부엌들. 부엌이 어디에 있어? 집 밖에 있어. 이런 부엌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필리핀에서는 dirty houses라고 부르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문제 나왔죠. 어떻게 써게? 그런데 말이죠. 배운 대로 그런데 말이죠. 한 다음에 where잖아. 거기에서요. 이런 말이야. 자, 쭉 한번 해석해보고 자, 뒷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서요. 오케이? 거기에서요. 이 말이야. 거기가 어딜까? 예, 홈일까요? 아니야. 여기서 꾸며주는 이제 화살표 해놨죠? where 이하가 꾸며주는 건 앞에 있는 집이 아니라 바로 집 밖에 있는 그 부엌, 일명 dirty kitchens를 말하는 거야. 즉 선행사가 where 이하가 꾸며주는 게 홈이 아니라 kitchens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서 즉 dirty kitchens에서는요.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주어가 most예요. most. 대부분, 뭐의 대부분이야? 요리의 대부분이 이 말이야. 요리의 대부분이 뭐 한대요? take place, 일어난대요. 자, 왜요? 피하기 위해서요. 뭘 피해? trap 뭐야? 가두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열과 냄새를 그리고 뭐야? 냄새를 이 말이야. 좀 끊어볼게요. 가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집 밖에 있는 키친, 즉 dirty house에서 요리의 대부분이 뭐하다? 일어난다 이거야. 그럼 필리핀이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과 그리고 뭐야? 냄새를 가두는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더운 나라인데 부엌이 실내에 있어. 그럼 거기서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뭐하다? 덥겠고 냄새도 그대로 집에 뭐하다? 배기겠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요리의 대부분이 뭐하다? 발생한다는 거야. 어디에서요? 그 집 밖에 있는 부엌, 즉 dirty kitchens에서 말이죠. 됐죠?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열과 그리고 냄새 어디에 있는 집 안에서의 언제 더운 거야 기후에서 말이죠. 됐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문법 좀 볼까요? 문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관계부사 where를 적어야지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뒤에 빈 게 없으니까. 하지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in 위치 가능하다라는 것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takes를 적어야지 take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most가 주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most를 대부분 왠지 느낌이 복수 같은데 아니야. 이런 most 같은 걸 여러분들 부분명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면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 오브 플러스 명사 얘를 보고 판단해. 얘가 지금 단수야. 그렇기 때문에 take z를 적어야지. take 쓰면 틀리다. 그 다음에 avoid는 목적으로 동명사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to try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요 정도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서 총 4나라 에 대한 이해가 나왔었어요. 뭐 인도, 그 다음에 어디였죠? 홍콩, 그 다음 뭐야? 필리핀. 에서 새로 만들어진 영어 단어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사례였죠. 됐죠? 자, 그러면서 this evolution, 이러한 진화가, 영어의 진화를 말하겠죠. 이러한 진화가 지시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 삽입 가능하고요. 따로 제가 교환에 잘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체크해 주시고요. 이러한 진화가 허락합니다.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허락하다 이거야. 이러한 진화가 어휘에 있어서 이러한 진화가 언어가 더 잘, 이것도 뭐야 지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사이에 이제 부사가 껴들어갔죠? 쫄 거 없어요. 언어가 더 잘 match-up with 하면 어디와 일치하다. 어디에 부합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 언어가 더 잘 부합되도록 허락한다 이거예요. 어디에 부합해? 매일매일의 경험. 매일매일의 경험과 그 다음에 문화적 맥락. 뭐야? 그 공동체의 뭐하다? 문화적 맥락에 부합되도록 뭐하다? 허락한다 이 소리야. 됐어? 즉 이러한 영단어의 영어 표현의 진화가 어디에 더 잘 어울리도록 하게 해준다? 그 언어를, 영어라는 언어를 채택한 나라의 어떠한 매일매일 일상의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그 공동체의 뭐야? 문화적 맥락과 또는 문화적 맥락에 부합되도록 허락한다 이 소리야. 근데 어떤 공동체냐면 이 말이야. 공동체에 대한 주격관계 설명이 주격관계 대명사죠? 이용하는 뭐를? 그것이 뭐야? 언어야, 언어. 그 언어. 그죠? 그 언어를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조심할 건 문법 좀 볼게요. 문법은, 자, allow가 5형식 동사니까,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절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it이 가리키는 거였죠? the English니까, 단수대명사 it을 써야지, 복수대명사와야 them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3번째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본문 3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어? 소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하다? 영어라는 이 언어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변화된다. 즉 진화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됐죠? 고생하셨고 여러 번 복습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 한꺼번에 20번, 30번 그게 아니라 텀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 학습자니까 여러분의 성향과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텀을 두고 조금씩 뭐하다 복습을 해 나가시도록 하시면 좋고 간혹 가다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거 시험봅니다. 저거 시험봅니다. 라고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그때마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 모르시겠다. 텀을 어느 정도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라는 분들은 오셔서 질문하셔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가끔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요. 시간만 때우고 진정한 실력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주위에서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나는 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꼭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본문 4번째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현실과 문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 발생. 이러한 변화는 문법, 발음, 어휘, 표현 등 언어 전반에 걸쳐 나타남. 특히 어휘에서 변화가 두드러지며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 생성됨. 예를 들어 인디언 잉글리시에서 프리폰처럼 기존 단어 구조를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 형성. 다른 예로 홍콩 잉글리시의 에드 오일처럼 다른 언어를 직역해 새로운 표현 생성. 또 다른 예로 필리핀의 더티 키친처럼 문화적 생활 방식이 반영된 의미 확장. 각 지역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반영됨.
결과적으로 언어는 사용자 공동체의 경험과 문화에 더 잘 맞도록 계속 진화함. When a language is adopted in a specific region or community, it is natural for it to undergo changes or modifications, as the local people utilize the language to more accurately reflect their daily realities and cultural contexts. Linguistic change takes place across various aspects of language, including grammar, pronunciation, vocabulary, and everyday expressions. The change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vocabulary. English vocabulary has been modified, and new expressions have been created within the different varieties of English. In Indian English, the term prepone was coined to mean to reschedule, as the opposite of postpone. For instance, if a meeting scheduled for Thursday is moved to Wednesday, it is considered preponed. Hong Kong English speakers shout "add oil" to show encouragement or support, a direct translation from a Chinese expression, which originally meant to inject more gasoline into an engine. In the Philippines, there are many houses with dirty kitchens, which are not actually dirty kitchens. Instead, they refer to kitchens outside the home, where most of the cooking takes place to avoid trapping heat and smell inside the house in a hot climate. This evolution allows language to better match up with the everyday experiences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communities that utilize it.